코로나19로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던 일선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이 마침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이태원 클럽 사태 이후에 재확산 조짐을 경계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막바지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고등학교의 준비 상황을 정세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 한 고등학교의 정문입니다. 학생들의 등교를 기다려온 선생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현수막 글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본관 건물 입구에서는 보건교사가 열화상 카메라를 작동시키며 마지막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이른바 시험 대형으로 책상들을 배치해 학생들 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급식 시간에 이용하게 될 식당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방역 작업을 마치고 칸막이 구석구석까지 소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더라도 안심하고 또 잘 준비된 그런 환경에서 학생들 학습 분위기를 잘 조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안심하시고 학생들 등교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자 고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주 출입구에는 이동식 열화상 카메라가 출입자 전원을 확인합니다. 교실로 향하는 모든 통로에는 매 2m마다 발바닥 표시가 돼 있어 앞뒤 사람 간의 간격을 확인시켜줍니다. 600명이 동시 이용이 가능한 식당은 400석으로 좌석을 줄이고 배식 시간도 3단계로 분리해 학생들 간의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역본부에서 요구한 지침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고. 한편 부산교육청은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과대학교 30개 학교에 대해 학년별로 20분 이상의 시차 등교를 실시하고 학급당 30명 이상의 과밀 학급에 대해서는 교실 내 사물함을 교실 밖 복도로 이전하도록 하는 등 등교 수업에 대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주말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퇴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오 전 시장을 찾아 압수수색을 벌인 건데요.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측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사태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오 전 시장을 찾아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의 정무라인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이 여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23일 만입니다. 경찰은 앞서 정무라인 등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무라인이 성추행 피해자와 만나 오 전 시장의 사퇴 시기 등을 조율하는 등 사건 수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오 전 시장의 성추행 과정과 공증 과정, 또 사퇴 시점을 정한 배경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 사이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비교하면 구체적인 사건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오 전 시장의 엄벌을 촉구하며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관련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사건 경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한편 오 전 시장의 핵심 정무라인 중 한 사람인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이 오 전 시장과 동반 사퇴했다가 논란 속에 어제 다시 출근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염치 없는 일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부산 미래통합당도 기자회견을 갖는 등 그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측근이자 정무라인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이 25일 만에 시청으로 다시 출근했습니다. 오 전 시장 사퇴 이후 사직서를 냈다가 최근 태도를 바꿔
사직 의사 철회서를 제출한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데 7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오 전 시장의 도피 행각을 돕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신 보좌관은 오 전 시장의 행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은 지인의 댁에 계십니다. 타지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변성환 시장 권한대행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이 그래서 중앙 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정에 대해서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거센 비난에도 출근을 강행하자 부산 공무원 노조는 집회를 열고 무능, 무책임한 정무라인 개방직 공무원들은 즉각 물러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최측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부분이 경찰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에서 그 부분을 무시한 채 복귀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미래통합당 부산시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신 보좌관의 즉각 사퇴와 함께 사직 철회를 허용한 변성환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성환 권한대행은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등 정무 기능이 중요한 시점이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 보좌관은 사표가 수리된 장영철 보좌관과 함께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사퇴 수습을 맡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 소비자는 호구, 명품 브랜드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코로나가 회복세인 한국 시장을 겨냥해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가 줄줄이 가격을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백화점들도 매출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해외 고가 브랜드들이 세계적인 판매량 감소를 우리나라에서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15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부산 지역 문화시설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아직 완전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가 확산되면서 재개 예정이었던 기획 공연이 연기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전당에서는 한 유명 피아니스트의 공연 티켓이 매진되자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할 수 없어 공연 연기를 결정했다는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또 극장가에서도 개봉이 연기되는 등 문화시설이 살얼음판 같은 봄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엔 국제신문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4호선 안전인력 확충과 열차 특별점검에 나섰다는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최근 제동장치가 고장난 사실을 알고도 전동차에 시민을 태운 채 달린 도시철도 4호선 사고와 관련해서 교통공사가 대책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차 전수점검과 인력 구조 개편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의 문제로 지적된 석대역이 계속 무인역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이는 등 기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부산의 서비스업에서 사용한 전력량도 줄었다는 기사가 3면에 나와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 단축으로 지난 3월의 전력량만 2.1% 줄었다는 내용인데요. 이 같은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서비스업의 전체 전력 사용량 감소율인 마이너스 0.6%에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이후 7달 만에 가장 컸다고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은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중부지방에 강한 비를 뿌린 비구름이 물러가자마자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낮에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오늘도 남부지방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남 일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전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저녁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 13.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겉옷을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20도에 머물겠고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며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걸로 예상됩니다. 예년보다 서늘한 날씨에 건강관리는 물론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륙은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부산 20도, 양산 21도, 거제와 남해가 19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에는 남해상에서도 물결이 거세지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 20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쯤 남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화폐인 동백전이 발행 5개월 만에 예산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캐시백 홍보에만 치중한 탓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져 제도 개편이 시급합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동백전. 사용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앞세워 지난달 말까지 77만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목표 충전액 3천억 원을 이미 초과하자 이번 달부터 캐시백 비율을 6%로 사용 한도는 절반인 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캐시백 혜택이 중단되면 동백전 사용 이유가 사라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치과와 골프용품점, 입시학원 등 비생계형 지출업종에 다수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될 것인가? 가치와 함께 편익을 가치와 편익이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조화롭게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동안 너무 편익에만 좀 집중하지 않았나도 생각됩니다. 지역 상품 구매와 지역 관광과의 연계 등 당초 설계 목적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수수료 할인 등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백전 사용을 유도하는 지역 상권의 자발적인 할인 행사 등이 늘면 캐시백 혜택이 줄더라도 동백전 사용이 늘 거라는 겁니다. 지역화폐 몰이나 그다음에 그 혜택 플러스 가맹점들을 갖다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인센티브 대신에 그 가맹점에서 할인해주는 혜택을 늘려서 인센티브 전체 금액을 맞춰주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벌써부터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이 동백전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서는 현재 혜택 홍보에 치중한 부산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지난 휴일 부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0대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신분을 확인했더니 또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밤 9시 반 북구 구포역 앞 흰색 승용차가 인도로 접근하더니 골목을 가로막은 채 주차를 시도합니다. 몇 분 뒤 골목을 빠져나오려던 SUV 차량이 주차된 승용차에 가로막힙니다. 이후 SUV 차량 운전자와 승용차를 타고 온 50대 A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남자가 이렇게 말다툼 차 빼라 못 빼겠다 빼라 못 빼겠다 이 사람은 차가 못 나가. 곧이어 경찰이 출동합니다.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것입니다. 50대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4차례나 거부하다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A씨의 신원을 확인해보니 다름 아닌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위는 이날 운동을 마치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 A 경위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CCTV를 통해 운전석에서 A 경위가 내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몰고 왔는지는 그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요. 추가 CCTV 수사 필요합니다. 그거는. 지난 15일 새벽 3시쯤에도 동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경찰관이 차를 몰다 가드레일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경찰관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을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박준호 기자입니다. 불법으로 공유 숙박업을 해오던 30대가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30여 차례나 단속됐지만 불법 숙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숙박요금을 다른 업체에 절반 가격으로 낮춰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영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구속했습니다. 자꾸만 벌금만 내고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별로 죄의식 없이. 그래서 이런 구속을 시키면 앞으로 그 불법으로 영업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지 않을까 하는. 만취 상태로 달아나던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 추적과 시민의 민첩한 행동으로 붙잡혔습니다. 검거를 돈 시민은 20대 때 견인차를 몰며 프로 레이서에 버금하는 운전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차를 빠른 속도로 몰아 음주 차량을 제쳤고 제동 장치를 밟으며 음주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승용차도 조금 주춤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춤할 때 이제 제가 차선 이제 바꿔가지고 조금 이제 속도를 좀 줄이는 것부터 유도를 했어요. 코로나19 사태에도 버젓이 도박판이 벌어졌습니다. 밀폐된 가정집에 33명이 모였는데 대부분 마스크도 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확진자라도 도박장에서 나왔더라면 보건당국과 부산 시민들의 방역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배를 운전한 혐의로 6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60톤급 유조선 선장인 A씨는 지난 16일 저녁 8시 50분쯤 동구 좌천 등 부산항 오부두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몰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0.072%였으며 A씨에게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기장군의 한 산업용품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10m 높이 리프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50대 A씨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이 공사용 빔을 옮기던 도중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진 것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7승 4패로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시즌보다 포수의 수비력은 상당히 보강됐지만 타격 부분에서의 부진은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1군 포수 엔트리에는 포함된 정복은, 김준태 두 선수는 도루 저지 성적에 있어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 정복은은 4차례나 도루를 저지했고 김준태 선수도 3차례 도루를 저지하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타율은 팀이 11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정복은 선수가 23타수 1안타, 김준태 선수는 10타수 1안타에 그치면서 타격감 향상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총파업에 나선 부산 경남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파업 수위를 낮춥니다. 전국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오늘부터 전면 파업을 부분 파업으로 전환하고 레미콘 납품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 중단됐던 지역 건설 현장 골조 공사도 빠르게 재개될 전망입니다. 부산 진역 컨테이너 야적장을 부산 신항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추진단은 오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 사업의 실시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가능한 한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 설계를 마친 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등의 인허가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차 지정된 7개 규제 자유특구에 대한 첫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와 함께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관련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 과제 지속 발굴 등과 함께 관련 업계로부터 120억 원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 자유 특구를 대상으로 한 첫 평가입니다.